안녕하세요. 일주일입니다. 한 주는 잘 보내셨나요? 이번 주에도 일본은 언제나 또 분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싸우고 화해하는 그런 나라죠. 국제 정치가 다 그렇냐 아닌가 또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군대를 못 가지는 나라가 전쟁을 하냐 마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니까 일본이라는 나라는 정말 특이한 나라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소식에서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일본의 야마호다카라는 의원이 러시아와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지역이죠. 일본에서는 북방 영토, 세계적으로는 쿠릴 열도라고 불리는 그 지역입니다. 이에 대해 전쟁을 해서라도 그 지역을 되찾자라는 발언을 해가지고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14일 그는 쿠릴 4개 섬 중 하나인 쿠나시르라는 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전쟁으로 섬을 되찾는 것에 찬성합니까? 아니면 반대합니까? 이런 식으로 소란을 피웠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날 8시경 술을 먹고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이후에 사죄하면서 그냥 단순히 내 의견이 아니고 일반론적으로 정말 물으려고 했다 라면서 해명을 했는데, 그럼에도 러시아 측에서는 이를 엄청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이거를 외교적으로 문제를 삼으면서 외교 스캔들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입장은 이와 전혀 다르다 이런 식으로 또 극구 해명하고 있고, 결국 그가 속한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유신회라는 단체에서 그를 제명하겠다 라고 의사를 밝혔고, 또 마루야마 의원도 직접 탈당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쿠릴열도는 아시다시피 일본과 러시아가 또 분쟁하고 있는 그런 섬인 거죠. 과거 이제 일본 제국이었을 때 러시아와 이제 사할린이라는 어떤 반도 같은 느낌을 가진 지역과 쿠릴 열도라는 이렇게 섬들이 여러 개 늘어서 있는 지역, 이걸로 일본과 러시아가 영토를 이건 네가 가지고 이건 내가 가지자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한 적도 있었는데,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러시아가 일본에 들어가서 그 지역을 점령한 이후로 계속 러시아의 관할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사실상 주변국들 모두와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셈이죠. 세계 2차 대전 이후로도. 이 땅이 역사적으로 일본 땅인지 아니면 러시아 땅인지 제가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을 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만, 이거에 대해서 실수라고는 하지만 또 전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쌓이게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독도권에 대해서도 전쟁이라는 말이 술 먹고 나오게 됐지, 우리가 좀 더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술 마시고 말한 말 한마디로 당에서 제명되고 정치인 승행이 약간 끝나가는 걸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연민을 느끼는 점은 있지만, 발언의 수위는 좀 생각하고 얘기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기네스북에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길이 약 163m의 세계에서 가장 긴 그네가 완성되어서 세간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네스 세계기록에 인정이 되었는데요. 후쿠오카현의 키타규슈 시에서 이 그네가 완성되었습니다. 기네스 등재를 신청할 때 이 100명의 아이들이 일제히 그네를 타기 시작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네를 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최고 기록은 네덜란드의 약 133m의 그네였는데요. 이것도 물론 대단했지만 이번 기록으로 일본에서 이를 갱신했다고 합니다. 참 재미있는 소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후쿠오카 키타규슈 시는 또 한국인이 엄청 많이 놀러가는 그런 동네이기도 하죠. 공항도 한국의 직행으로 있기도 하고요. 한번 후쿠오카에 놀러갈 때 이 그네가 있는 공원에 들러가지고 한번 163m나 되는 그네를 타보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5월 8일 일본의 교토역 앞에 위치한 교토타워 등에서 이제 폭파 예고가 있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5월 8일 오후 교토타워에
전망대에 폭탄을 설치했다. 오후 6시에 폭발한다. 라고 전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관광객들을 전부 대피시키고 내부를 샅샅이 조사했지만 결국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근처의 교토 수족관, 돈키호테 교토점에도 이제 폭발 예고가 있었는데 결국 폭발물은 전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58세의 한 여자가 내가 했다 라고 경찰에 전화를 해서 자수를 했고, 경찰은 위력 업무 방해 혐의로 무직 요시다 유리코라는 사람을 체포하게 되었습니다. 범행 사유가 약간 조금 압권인데요. 기분이 우울해서 어딘가에 폭파 예고라도 해주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답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건 어떤 사건으로 봐야 할까요? 이 사건에는 이제 한국인을 포함한 많은 관광객들도 좀 피해를 많이 봤는데요. 그야 교토 중심부에 있는 교토 타워와 또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수족관, 돈키호테 이런 곳에 폭파하겠다고 하면은 이제 관광객들은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지니까요. 관광객들도 뭐 이곳에 가지 않는다고 해도 교토에 이제 난리가 난다 라는 얘기만으로도 마음 편하게 관광을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범행을 벌인 사유가 기분이 좋지 않아서 였다는 거는 좀 정말 화가 날 것 같습니다. 장난 전화에도 좀 정도가 있는 것 같죠? 꼭 엄중한 처벌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5월 셋째 주 소식 잘 보셨나요? 이번에는 좀 안 좋은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교토타워 폭발 건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뭐 전쟁 발언이라든지 그래도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전쟁이 난 것도 폭파가 일어난 것도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기분이 나쁜 뉴스 정도라서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태가 일어나지 않아서 좀 다행인 면이 있고요. 그러면 이번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아자스!